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컴마는 없겠죠. 변수가 하나가 들어간다면 간단합니다. 이 변수를 기준으로 그냥 인크리징 오더로 정렬을 하는 것이고 변수가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간다면 두 개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디크리징 오더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정렬하고 싶은 변수 앞에다가 DESC descending의 그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어레인지가 어떤 식으로 워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GDP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부터 높은 국가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청소를 하고 시작하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레인지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러,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인크리징 오더로 정렬을 하고 싶은데 기준이 되는 변수는 GDP입니다. GDP의 값에 따라서 낮은 값부터 높은 값 순서대로 정렬을 하라는 뜻이고요. 결과가 한 화면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축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orange. 그래서 보시면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GDP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이고요. 가장 낮은 국가가 바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부룬디, 니제르, DR 콩고 이런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 보시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가 2.44로 아일랜드.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GDP는 한국의 GDP로 다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2.44라고 하면 한국 GDP의 2.5배, 2.4배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이 정확히 1이 되겠죠. 모든 국가들의 GDP를 한국의 GDP로 나눠준 것입니다. 편의상 해석하기 쉽게요. 우리가 GDP 순서대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했고, 자 이번에는 리즌과 지역 변수와 소득 수준 GDP에 따라서 이제 인크리징 오더로 정렬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리즌은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이제 첫 번째가 어드밴스드 이코노미고 두 번째가 2의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스트 에이시아 앤더 퍼시픽이었고 세 번째는 유럽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라이즈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가 리즌이고 두 번째 변수가 GDP라고 했을 때 정렬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레인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변수가 리전이고 두 번째 변수가 GDP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변수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에 따라서 각각 인크리징 오더로 정렬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지역에 따라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첫 번째가 앞에 오고 이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가 오고요.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카테고리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즈 안에서 다시 GDP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인데 보시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내에서 포르투갈이 가장 낮고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3개 정도 빼고는 포르투갈, 그리스, 뉴질랜드 빼고는 나머지 국가는 다 한국보다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스트 에이시아 앤더 퍼시픽을 보시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소득 수준이 지우고 좀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이스트에이시아가 여기까지인데요. 보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기 있고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부터 높은 국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를 두 개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첫 번째 범주에 따라서 한번 정렬이 되고 두 번째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범주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디폴트로 오름차순이라고 봤고 이번에는 이제 DSC라고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decreasing order, descending order, decreasing order에 따라서 변수를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특정 변수에 따라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ule of law range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rule of law인데 increasing order가 아니라 decreasing order로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rule of law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국가부터 낮은 값을 갖는 국가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엔터를 한번 해보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rule of law의 점수에 따라서 descending order로, decreasing order로 정렬을 한 것이고요. 가장 높은 국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핀란드고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rule of law, 법의 지배 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한국도 법의 지배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뭐 부패 지수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갖지는 않는데요. 보시면 부패 지수는 0.48 정도지만 법의 지배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법의 지배라든가 이제 부패 관리 지수 모두 다 매우 높은 값을 갖는 국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디플라이어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law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주어진 변수들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변수를 이제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볼 텐데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바로 mut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utate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utate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이렇게 그 변형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파생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변형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봤던 arrange라든가 select라든가 뭐 filter라고 하는 함수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써주고요. 컴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그 변수들을 여러분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편의상 함수 무슨 관계식 이런 뜻이고요. 함수의 펑션 f를 따다가 그냥 쓴 것이고 아주 간단하게 변수 1 더하기 변수 2 이렇게 한 다음에요.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뭐 A 이렇게 부르면 데이터 프레임에 A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가 되고 그 A는 첫 번째 변수 1과 두 번째 변수 2의 합으로 구성이 이루어진 그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